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약 2%, 정확히는 1.93% 하락한 96,400원에서 마감을 했네요. LB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쉽사리 잘 죽지도 않고요. 이렇게 저가로 인식이 되면은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징은 다 아시다시피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빨리 돌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오늘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연휴죠. 연휴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가시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구하기도 요즘은 힘들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해외로 가긴 좀 그러니까 국내에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강릉, 속초, 제주도 뭐 거의 다 예약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했던 게 이제 보복성 소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은 여행 관련주들, 특히 여기 또 소비 쪽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와는 반대로 여태까지 좋았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쪽 있잖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딱 두 가지를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로 가능할까? 원래 예전의 모습대로 가능할까? 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치료제랑 백신이 나와야지 담보가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건은 치료제가 나오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여기 시장이 고점만 되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힘드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흔들렸던 모습인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을 봐드렸고요. 이제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기 이 라인이 94,000원 정도 라인이 돼 보이는 거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지 라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 라인이 9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지지를 잘 받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이 되고 다시 이제 이 박스권 돌파하면 이게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 작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 그래서 지지가 지금 확실히 좀 되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이 보이려면 거래가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 당시 때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4월은 매매일이 끝나죠. 그리고 다음 주에 5월달 첫 거래일이 개시가 되는데요. HLB는 일단 유상증자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뭐 2차 발행가도 마무리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60% 선 있죠. 그게 이제 13만 1,000원 라인이거든요. 그게 제한이 2차 발행가가 제한인지 아니면 13만 1,000원 이 라인이 제한인지 아니면 폴첸 박사가 들어오는 게 제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LB는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없는 걸 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낌 아닌 느낌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보시면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때는 11을 발행했었고 이 당시 때는 유증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차 발행가는 끝났고 2차 발행가 내지는 여기 13만 1,000원 60%그 제한에 걸려있는 모습인 듯한 모습이에요. 플러스 폴첸 박사가 들어올 때까지는 약간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술적 분석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AACR에서 발표가 있었죠. 리보세라닙 AACR 소세포암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LB는 크게 봐서는 항암 신약으로 이제 적응층을 계속해서 확대를 할 거예요. 그 처음이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로 위암 3차 치료제가 될지 4차 치료제가 될지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그걸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적응층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간암 시장이 있고요. 폐암 시장이 있는데 폐암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거는 소세포 폐암이고요. 이미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병용 임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좀 살펴보시면 항서제약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1회사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캄렐리주마비랑도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1차 치료제로서요. 또 약간 특이할 만한 게 작년 아스코죠.
캄렐리주맙이랑 병용 임상을 했는데 2차 이상 환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1차 환자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비소세포 포함해서 1차 치료제로요. 그 다음 이거 말고도 3월 달에 나온 뉴스 비노렐빈이랑 병용한 거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노렐빈 병용 치료 결과를 24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아까는 좀 전에 거는 소세포 폐암이고요.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이레사랑 병용하고 있고 캄렐리주맙이랑 병용도 하고 있고 비노렐빈이랑도 병용 치료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폐암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가장 큰 암 시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병자 수와 사망자 수가 1위에 해당하는 암이다. 그래서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다라는 일단 기본 상식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 치료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거고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값 이만큼 나왔고 OS 중간값 8.4개월로 나왔고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 질병 통제율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리보세라닙은 약의 효능이 좋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비소세포암 좀 전에 봤던 거는 비소세포 폐암이고 지금은 소세포 폐암으로 새로 진단되는 폐암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암에만 국한된 제한기 그리고 폐 이외의 곳에 전이가 되는 확장기 이 두 개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확장기 환자고 그 기대 여명은 약 2에서 4개월 정도인데 이 병의 특징이 재발률이 높고 2차 항암 치료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의 좋은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백근계 항암제 민감성 있는 환자 그리고 저항성 있는 환자군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여서 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결과 발표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글쎄요. 어저께 미리 선반영을 했다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가는 약간 비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약의 효능은 좀 전에 보셨지만 물론 항서제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의미는 여기 있다고 봐요. 잠시 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어제 이거 제가 영상 찍고 다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5년 내 항암제 5개였잖아요. 근데 7개에서 8개로 늘렸더라고요. 원래 목표치 5년제 항암제 5개는 잘 아시다시피 위암 3차, 4차 치료제, 간암 1차 치료제, 선양 낭송암종, 대장암 3차, 위암 2차 원래 요 5개가 목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2개에서 3개를 더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전에는 어필리아가 없었으니까 남수암도 추가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뮤노믹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뮤노믹의 내종양 치료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종암도 있는 거고요. 옵티보랑 병용하고 있는 거 플러스 위암 1차 치료제도 캄렐리주맙이랑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곧장 글로벌 3상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의 의미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7, 8개 중에서는 폐암 얘기는 없었잖아요. 가장 큰 시장인 폐암 쪽으로도 임상 연구가 활발히 하고 있구나라는 데 저는 오늘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폐암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뉴스의 키워드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울 만한 건 없어요. 새로운 거는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5년 내 항암제 7개에서 8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그건데 플러스 이제 난수암도 생겼고 여기 남수암도 생겼고 교모세포증 내종양 치료제도 생겼고 육종암도 있고 위암 1차 치료제까지 얘기를 한 건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아시는 내용인데
요 내용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하반기에 리보세라님 미허가 신청. 어느새부터 하반기라고 조용히 계속해서 얘기가 NDA 신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FDA에서는 실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한국, 중국, 일본 등 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뭐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뭐 실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면밀히 분석 중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기사만 보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고 어떤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제작을 해드렸는데 최근 20년간 FDA에서 허가를 해준 결과를 보니까 OS 지표만 보고 허가를 해준 경우는 15% 이내예요. 나머지는 기타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좀 살려줘 이러잖아요. 뭐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정말 아픈데 정말 오늘 내일 더 이상 생명 연장을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살아야 할 때 그 가족분들이랑 나머지 분들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까지 다 써보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도 복용을 해보고 이 약도 복용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OS 지표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역시 이제 FDA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무슨 의도고 무슨 목적에서 따라 이렇게 얘기가 틀려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두리뭉실하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논란인데 글쎄요. 리보세라닙이 위암 하나로만 그리고 위암 원래 목적이 위암 3차 치료제였다면 무조건 3차 치료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구테어 3차 치료제랑 4차 치료제랑 여기 시장 규모도 별 차이가 없는데 구테어 3차 치료제를 고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원래 최초의 목적도 빠른 시장에 투입,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표준 치료제가 없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표준 치료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표준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치료제가 빠르다면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병용이라면 4차 치료제도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다 병용이잖아요. 요 위암 요건 이제 3차, 4차 요 위암은 이제 3차, 4차 지금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병용이에요. 뭐 선양 남성환종 빼놓고는요. 뭐 그런데 어찌되었던 빠른 출시가 목표라면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는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용이 더 큰 목적인 것 같고 또 임상 결과도 병용, 리보세라님은 병용이랑도 잘 어울리니까요. 자, 이렇게 어제 뉴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지부진해서 좀 답답해요.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어서 답답은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약의 효능은 변한 게 없어서 그리고 적응증을 더 큰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약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